안녕하세요. 노가다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용접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얘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말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면 용접 쪽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기술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비슷한 업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실패했던 일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너네가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일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주면 아주 고맙겠다.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 처음 시작했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내가 28살 때네.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 일단 나는 존나 흙수저였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고 과일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어. 근데 그때 과일가게 사장님이 진짜 오늘 안 팔면 못 파는 그런 과일을 싸게 가지고 와서 그날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그런 가게였는데, 이 가게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 가게니까 유동인구는 제법 많았어. 근데 거기서 어려 보이는 내가 엄마 2,500원에 줄게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법 잘 팔리더라고.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잘 봐줬는지 거의 매일 내가 다 팔았었어.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졸업을 하고 공고 토목과를 나왔는데, 3년 동안 반장을 해서 리더십 전형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갔네. 원래는 빨리 졸업하고 돈 벌고 싶어서 그 당시 2년제 대학인 인덕대나 인하공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4년제 가는 게 낫다고 해서 부모님과 상의 후 4년제를 갔지. 대학교 가서도 같은 과일 가게에서 알바는 계속 했어. 제법 요령이 생기니까 알바로 단시간에 벌 수 있는 페이도 괜찮고,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학업이랑 알바랑 병행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학교 가는 거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때 이사 갔던 집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이 허약해진 건지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는 거야.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가위 눌리기 전에 느낌이 와. 약간 왕왕왕 거리는 그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가위 눌리겠구나 이러면서 눌릴 걸 알고 잤어. 자야지 내일 학교 가니까. 그때 내 스케줄이 어땠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쯤에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돼. 학교를 가서 끝나고 또 스쿨버스를 타고 과일가게 근처에 내려. 그리고 바로 일 시작하면은 오후 6시쯤 시작하거든. 저녁도 안 먹고 알바를 시작해. 한 밤 11시 30분 정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 가서 씻고 12시 넘어서 자는 거야. 그리고 또 6시에 일어나서 반복. 주말은 일요일 어쩔 때 한 번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나갔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몸이 이 마탱이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저러니까 이렇게 가위가 눌리지. 그렇게 어찌어찌 1학년을 마쳤는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학점은 당연히 박살났지. 공부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알바를 다니면서 하니 되겠냐 그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때 집에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갔는데 공대여서 그때 한 학기에 560만 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해. 그럼 난 벌써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생긴 거잖아. 내가 이거를 4년을 다니면 빚이 4천이고, 군대를 갔다 오면 26살, 4천 갚으려면 4년. 그럼 난 30살에 0에서 시작해야 되네. 그럼 내가 그때부터 또다시 돈을 모아서 결혼하고 하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자신도 사실 없었고, 학자금을 갚을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자퇴를 했지. 이 이유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건너뛸게.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28살까지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하면은 과일가게, 밤일, 펌파리, 사무직, 유아체육교사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중요한 건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 뭘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아니 28살이 되니까 알바를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엄청 줄어든 거야. 어디는 25세 미만, 어디는 27세 미만. 좋은 회사들은 내가 가방끈 짧고 제대로 된 자격증 하나 없으니까 회사도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나온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지. 난 이 한국 땅에서는 답이 없다.
없다. 이제 미련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다행히 메타인지가 좀 빨랐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내가 해외에 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형편은 됐었어. 이렇게 해외 취업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용접을 배워서 호주를 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기사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용접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었어. 군대를 공병대 나와서 같은 대대의 용접공 애들 연기 마시면서 용접하는 거 보면 이게 몸에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 군대에서 뭐 방독 마스크 이딴 거 없잖아. 그냥 생으로 조지지. 군대에서 한창 그때 몸 관리하면서 운동할 때라 저 연기 마시면 막 바로 근손실 날 것 같고 당장 내일이라도 뒤질 것 같고 그래서 연기를 내가 막 피해 다니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알곤 용접이라는 게 있네. 알곤 용접은 불꽃도 안 튀고 연기도 안 나. 신기한 거야. 이걸 배워서 호주를 가면 된다네. 한국에서도 한 달에 500씩 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니까 내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별로 안 어려워 보이더라고. 나한테는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였어. 10년 전 기준으로 한 달에 500 이상 벌면은 엄청 큰 돈이잖아. 그래서 나는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호주를 가야겠다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하고 막 검색을 해봤어.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건지 막 알아보려고. 근데 그때는 아마 국비 지원 같은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어.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은 내가 세 가지로 추렸어. 첫 번째,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각종 애교와 싸바싸바를 통해서 배운다. 둘째, 조선소 그 중공업에서 하는 교육원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배운다. 거기는 무료로 배우는 거라고 나왔었던 것 같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세 번째, 사설학원에 가서 학원비를 주고 배운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은 내가 아예 처음이라 그 당시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용접사 카페에서 글을 올리면서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했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답변을 받고 정보를 수집하고 내린 결론은 우선 첫 번째, 현장에서 일을 배운다.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야. 1년이 지나도 못 배울 수도 있고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겠냐 이렇게들 답변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도 동의를 해.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잘 안 돼. 뭐 샵장을 가던가 그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현장 같은 경우는 너가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용접사가 아니면은 용접기를 만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짬 내가지고 쉬는 시간에 용접 연습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용접 연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 자체는 좋아. 근데 네가 배우려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누군가도 너가 쉬는 시간에 연습할 때 같이 안 쉬고 알려주고 너가 퇴근하고 연습할 때 같이 퇴근 안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사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뭐 연습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현장에는 또 관리자들이 있거든. 근데 그 관리자들은 작업자들이 다 퇴근을 해야지 퇴근을 할 수가 있어. 너가 현장에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퇴근을 못 하겠지.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된다. 나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그럼 조선소 그 교육원이랑 사설 학원 중에 골라야 되는데 교육원은 그때 거기서 교육받는 동안 돈을 좀 준다고 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국비 지원이었나? 하여튼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대우 조선해양 거기였어. 그래서 거제도까지 가야 됐고 세 번째 사설 학원은 그 당시 학원비가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 정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대우조선해양 거기를 지원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지. 가서 면접을 봤는데 뭐 별거는 없었던 것 같아. 기억나는 거는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라 그러고 사지가 멀쩡한지 보려고 그런 건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했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남네. 근데 거제도 바람 존나 많이 불더라 진짜. 아니 진짜 약간 오버해서 거의 자전거가 날아다닐 정도야. 뭐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지고 그러던데. 맨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간 날은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 날이었어. 그래서 거기 대우조선해양에서 면접을 보고 나와가지고 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데 기웃기웃거리면서 나 오늘 면접 봤다고 나 이제 용접사 될 거라고 니네끼리 꿀 빨지 말고 나도 같이 한 달에 500씩 벌자고 우리는 이제 전우다 현장에서 보자 막 글을 올렸는데 아니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다들 조선소에서 일할 거 아니면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수료를 다 하고 나와도 조선소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해도 시급이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그때 당시에 하여튼 시급이 6천 얼마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니 시급 6천 얼마로 어떻게 한 달에 500을 벌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잘 때도 시급을 계산해 주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어. 뉴스 기사에서는 분명히 용접하면 500 번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힘이 갑자기 너무 쫙 빠지는 거야.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엄마한테 버스비도 빌려서 왔고 엄마한테 내가 조선소 가서 용접 배우면 나 한 달에 500씩 벌 거니까 그 버스비랑 간 김에 거제도에서 하루 자고 오게
모텔비랑 용돈 좀 두둑히 주시고 다음 달에 나 500씩 벌 거니까 한 200은 드릴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왔는데 아 이제 큰일 나다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설학원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내가 물어봤거든. 그거 알곤 용접 배우면 한 달에 500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미 여기 거제도에서 내가 한번 당했잖아. 그래서 못 믿겠어가지고 아니 확실하냐고, 나 지금 여기 거제도라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확인시켜주겠다고 학원으로 오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나 학원비 700만 원이 없잖아. 그때 2달 과정이었나? 한 달 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생활하려면은 학원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 그래 일단 거제도 왔으니까 뭐 학원에서 500 번다고 했으니까 일단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자. 근데 난 여기 거제도가 처음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거사모라는 카페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글을 올렸어. 나 거제도에 면접 보러 왔는데 여기 하루 자고 구경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은 뭐 구경 같은 거 할 수 있냐 이렇게 내가 글을 올렸거든. 근데 댓글 달리는 게 여기는 바닷가밖에 없어가지고 낚시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하실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뭐 구경하려면은 바람의 언덕인가? 그거 보러 가라.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바람의 언덕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댓글이 아니라 1대1 채팅이 오는 거야.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채팅을 줬더라고. 자기도 거제도 지금 처음인데 혼자 왔다. 같이 구경할 생각 없냐 이렇게 채팅이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지. 나도 혼자 갔으니까. 또 그리고 나이가 그때 28살이니까 뭐 거의 짐승 새끼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 친구를 카페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성격도 좋고 뭐 괜찮더라고 되게. 음. 음. 괜찮았어. 그래서 그 친구랑 바람의 언덕 가서 구경하고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했거든. 저녁이 돼서 이제 같이 저녁도 먹고 그 친구가 소주 한잔 먹자고 하더라고. 근데 나도 뭐 술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좋다고 같이 소주 한잔 먹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원래 술이 약한 건지 그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취한 거야. 그래서